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가 일부 반도체 생산 가격을 올렸어. 고객과 가격 협상을 마쳤고 3분기 생산분부터 더 높은 가격을 받기로 했지. 중국 반도체라고 하면 값싼 생산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이번에는 반대야. 2분기 공장 가동률은 93.7%까지 올라갔어. 웨이퍼 한 장당 평균 판매 가격도 전분기보다 5.7% 높아졌지.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어섰어. 그런데 SMIC가 모든 반도체 가격을 한꺼번에 올렸다는 뜻은 아니야. 수요가 몰린 일부 생산 능력에서 가격 협상력이 생겼다는 의미에 가까워. 더 흥미로운 건 이 수요가 최첨단 AI GPU에만 몰린 게 아니라는 점이야. AI가 커지면서 주변 반도체까지 주문이 번지고 있어. 그렇다면 값으로 경쟁하던 중국 파운드리가 왜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된 걸까? 그리고 이 변화는 TSMC와 삼성전자에는 어떤 의미일까? 먼저 SMIC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잡고 가야 해. SMIC는 고객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야. 쉽게 말하면 반도체 설계 회사가 도면을 가져오면 공장에서 칩을 찍어주는 회사야. 파운드리는 같은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제품을 직접 하는 회사와 계산이 달라. 공장을 먼저 짓고 장비를 넣어야 주문을 받을 수 있어. 공장이 비어있으면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은 줄어들지.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가동률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야. 100개의 생산 능력이 있는데 70개만 돌리면 남은 30개의 비용도 회사가 부담해야 해. 반대로 90개 넘게 돌리면 같은 공장에서 더 많은 매출을 만들 수 있어. SMIC의 가동률이 93.7%라는 건 공장이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야. 생산 공간이 넉넉하지 않으면 고객도 다른 공장으로 쉽게 옮기기 어려워져. 그때부터 생산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생길 수 있어.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빡빡해졌을까? 원인은 크게 세 가지야. 첫째는 AI 수요가 GPU 밖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야. AI 데이터 센터에는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전력을 조절하는 전력관리 칩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칩과 각종 컨트롤러도 들어가. 서버 한 대가 늘어날수록 주변에서 같이 필요한 반도체 종류도 늘어나는 거야. SMIC가 설명한 강한 주문도 CPU나 GPU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 AI 수요가 다른 종류의 반도체까지 밀어올리면서 생산 라인이 빡빡해졌다는 설명이 핵심이야. 여기서 AI 산업의 돈이 움직이는 방식이 보여. 처음에는 엔비디아 GPU에 돈이 몰렸어. 그 다음에는 HBM과 서버, 네트워크, 전력과 냉각으로 투자 범위가 넓어졌지. 이제 파운드리에서는 그 서버를 구성하는 주변 반도체까지 주문이 번지고 있어. AI 투자금이 한 종류의 최첨단 칩에서 전체 전자부품 공급망으로 퍼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 둘째는 중국 안에서 반도체를 중국 공장에 맡기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야.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기술 규제가 이어지면서 중국 기업들은 공급망을 안쪽으로 옮기고 있어. 예전에는 해외 파운드리에 맡기던 제품도 중국에서 만들 수 있다면 국내 업체로 돌리려는 유인이 커졌지. SMIC의 2분기 매출에서 중국 고객 비중은 90%였어. 회사가 글로벌 고객을 대거 빼앗아 성장했다기보다 중국 내부 주문이 강해진 영향이 훨씬 크다는 뜻이야. 이 변화는 가격에도 영향을 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공장은 제한돼 있는데 국내 주문이 계속 늘면 싼 가격만으로 고객을 잡을 이유가 줄어들어. 여기서 중국 반도체의 기존 이미지가 조금 달라져. 중국 업체는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낮은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설명이 많았어. 그런데 생산 라인이 꽉 차기 시작하면 가격을 낮추는 전략보다 부족한 생산 능력을 누구에게 배분할지가 더 중요해져. 셋째는 공장을 늘리는 속도보다 주문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야. SMIC는 2분기에 월 생산 능력을 더 늘렸어. 그런데 전체 생산 능력 증가폭은 1.7%였고 웨이퍼 출하량은 전분기보다 14% 늘었어. 이미 있는 공장을 더 세게 돌려 주문을 소화했다는 뜻이야. 12인치 생산 능력도 추가했지만 수요를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했어. 회사는 기존 생산 라인을 다시 배분하고 새 라인의 가동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지. 이 구조에서는 가격 인상이 이상하지 않아. 땅에 빈자리가 많으면 할인 쿠폰을 뿌려야 손님을 채울 수 있어. 그런데 매일 줄이 서면 할인보다 자리 하나를 누구에게 줄지가 중요해지지. SMIC가 지금 있는 니치도 비슷해. 공장의 빈자리가 줄면서 가장 수요가 많은 생산 라인에서는 가격을 더 받을 여지가 생긴 거야. 실적에서도 그 변화가 보였어. 2분기 SMIC 매출은 1년 전보다 36% 늘어 30억 달러를 처음 넘었어. 순이익은 4억 7,900만 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지. 다만 순이익에는 자회사 관련 일회성 이익도 들어가 있어서 전부 본업 개선으로 보면 안 돼. 오히려 본업을 볼 때는 매출총이익률이 더 중요해. 2분기 매출총이익률은 25.3%로 회사가 예상했던 2022%보다 높았어. 가격과 가동률이 같이 좋아지면서 수익성이 예상보다 강해진 거야. 회사는 3분기 매출도 전분기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매출총이익률 전망도 2628%로 더 높게 제시했지.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 파운드리가 완전히 가격 결정권을 가져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보면 너무 빨라. SMIC에는 동시에 큰 비용도 따라오고 있어. 반도체 공장을 늘리면
장비를 사는 순간부터 끝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계속 들어가. SMIC는 올해 감가상각비가 약 50억 달러로 전년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상반기 설비 투자도 34억 달러에 달했지. 그러니까 이번 가격 인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 수요가 강해서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하나고, 늘어난 투자비를 흡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다른 하나야. 이 구분이 중요해. 가격을 올렸다고 무조건 폭발적인 초과이익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야. 공장을 계속 늘리는 회사는 매출이 커져도 감가상각이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또 하나 점검할 게 있어. 이번 수요를 전부 AI 때문이라고 말해도 될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 AI가 가장 강한 촉매인 건 맞지만 스마트폰 업체의 생산 확대와 일부 고객의 주문 시점이 앞당겨진 영향도 있었어. 2분기 SMIC 매출에서 스마트폰 관련 비중도 전분기보다 크게 높아졌어. 산업과 자동차 쪽 반도체 수요도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즉 지금의 높은 가동률에는 AI와 중국 내수, 재고 확보가 함께 들어가 있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주문을 미리 당겨온 수요는 나중에 반대로 줄 수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고객이 4분기에 살 반도체를 3분기에 미리 주문했다고 해보자. 3분기에는 공장이 꽉 차지만 4분기 주문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의 가격 인상이 구조적인지 확인하려면 새 공장이 가동된 뒤에도 높은 가동률이 유지되는지를 봐야 해. 그럼 이 변화가 TSMC에는 위협일까? 여기서는 시장을 두 개로 나눠야 해. TSMC는 최첨단 공정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어. 2분기에는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이 웨이퍼 매출의 77%를 차지했어. 2나노도 이미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했지. SMIC도 7나노급 로직칩을 생산할 수 있지만 최첨단 장비 접근과 생산 규모에서는 TSMC와 차이가 커. 그러니까 SMIC가 가격을 올렸다고 TSMC의 최첨단 AI 칩 시장을 바로 빼앗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오히려 당장 경쟁이 강해지는 곳은 중국 내수와 범용 특수공정 쪽이야. 전력관리 칩과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처럼 최첨단 공정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이런 제품에서는 가격과 공급 안정성이 고객 선택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 SMIC가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가격까지 올릴 수 있다면 중국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달라져. 해외 공장을 쓰는 것보다 국내 생산을 선택할 이유가 커질 수 있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영향은 똑같이 봐선 안 돼. 삼성전자는 2나노와 AIHPC 같은 첨단 공정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어. SMIC의 지금 변화는 그 시장을 바로 대체하기보다 중국 안에서 중간 공정과 특수 공정의 자급률을 높이는 흐름에 가까워. 다만 중국 고객의 주문이 점점 중국 파운드리 안에서 해결되면 일부 범용 공정에서는 해외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주문이 줄어들 수 있어. 간접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의 고객 구성을 바꿀 가능성은 있는 거야. 여기서 삼성전자에는 반대 방향의 효과도 있어. AI 수요가 파운드리 전체 생산 능력을 빡빡하게 만들면 글로벌 반도체 가격에는 우호적일 수 있어. 삼성전자도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에서 높은 가동률과 가격을 확보할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즉 중국 파운드리 성장이라는 한 문장만으로 삼성전자의 악재라고 결론 낼 수 없어. 어떤 공정과 어떤 고객에서 실제 주문이 이동하는지를 봐야 해.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더 직접적으로 분리해야 해. SK하이닉스의 핵심은 메모리이고 SMIC는 파운드리야. 두 회사가 같은 제품을 놓고 직접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야. 오히려 AI 투자가 주변 반도체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은 전체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 그 수요가 이어지면 HBM과 서버용 디램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지. 그렇다고 SMIC 가격 인상이 SK하이닉스 실적을 바로 올린다는 뜻은 아니야. 직접 수혜가 아니라 AI 투자 사이클을 확인하는 간접 신호에 가까워. 이 변화에서 직접 부담을 받는 쪽도 있어. SMIC의 생산을 맡기는 중국 팹리스 회사들은 웨이퍼 가격이 오르면 원가가 올라가. 스마트폰과 가전처럼 가격 경쟁이 센 제품은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부 넘기기 어렵지. 그러면 완제품 회사가 마진을 일부 떠안을 수 있어. 반대로 칩 공급이 부족한 제품이라면 최종 제품 가격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생겨. 그래서 중국 반도체 가격 인상은 파운드리 회사에는 좋은 뉴스일 수 있지만 고객사에는 비용 상승이야. 같은 사건을 두고 회사마다 계산이 다른 거지. 장비업체에는 또 다른 계산이 생겨.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SMIC는 공장을 더 늘리고 싶어해. 그러면 반도체 장비 주문도 늘어날 수 있어.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규제를 받고 있어. 돈이 있다고 원하는 장비를 전부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중국은 기존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국산 장비 비중도 늘리려 할 가능성이 커. SMIC 증설이 중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까지 밀어주는 경로가 생기는 거야.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할 수 있어. 반도체는 공장 하나만 국산화한다고 끝나는 산업이 아니야. 설계 도구와 장비, 소재, 패키징까지 전체 생태계가 연결돼 있어. 파운드리 주문이 중국 안에서 커지면 주변 산업도 같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중국 반도체 정책이 단순히 칩 한 종류를 만드는 수준에서 생태계를 안쪽으로 묶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정말 중국 반도체가 이제 싸게 파는 시대를 끝낸 걸까? 아직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 이번 가격 인상은 모든 생산 공정에 적용된 것도 아니고 글로벌 고객 전체를 상대로 한 것도 아니야. 수요가 몰린 일부 생산 능력에서 협상력이 높아진 게 핵심이야. 그리고 SMIC 매출의 90%는 여전히 중국에서 나와. 글로벌 시장에서 TSMC처럼 넓은 고객 기반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술 격차도 남아있어. 최첨단 AI GPU를 누가 대량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는 경쟁에서는 여전히 TSMC가 훨씬 앞서 있어. 그러니까 이번 뉴스의 의미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패권을 가져갔다는 게 아니야. 중국 내수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격을 낮춰 주문을 따내던 단계에서 일부 생산 라인은 가격을 올려도 주문이 남는 단계로 이동했다는 거야. 이 변화가 진짜 구조 변화인지 판단할 조건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 가장 먼저 볼 건 가동률이야. 새 생산 라인이 추가된 뒤에도 90%가 넘는 가동률이 유지되면 수요가 실제로 강하다는 증거가 돼. 다음은 평균 웨이퍼 가격이야. 생산 능력이 늘어난 뒤에도 평균 판매 가격이 유지되거나 더 오른다면 가격 협상력이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마지막은 중국 고객 비중과 주문 구성이야. AI 주변칩뿐 아니라 자동차와 산업용, 스마트폰까지 중국 파운드리로 계속 이동한다면 공급망, 국산화가 더 넓게 진행된다는 뜻이야. 반대로 새 공장이 올라온 뒤 가동률이 빠르게 떨어지면 해석을 바꿔야 해. 고객이 주문을 미리 당겨온 영향이 컸거나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빨리 풀렸다는 뜻일 수 있어. 그러면 지금의 가격 인상도 오래 유지되기 어려워져. 평균 판매 가격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도 같은 신호야. 생산 능력이 고객 수요보다 빨리 늘어나면서 다시 가격 경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여기까지 보면 중국 반도체의 진짜 변화가 보여. 중국 업체가 갑자기 TSMC보다 좋은 최첨단 칩을 만들게 된 게 아니야. AI가 반도체 수요를 넓히고 중국 안에서는 국산화 주문까지 겹치면서 일부 공장의 생산 능력이 부족해진 거야. 그 결과 돈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어. 중국 설계사의 주문이 중국 파운드리로 이동하고 파운드리는 가격을 올리고 그 돈은 다시 증설과 장비로 들어가는 구조야. 결국 SMIC의 가격 인상에서 중요한 건 중국 반도체가 비싸졌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야. 가격을 낮춰야 주문을 받을 수 있던 일부 생산 라인에서 이제는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남을 만큼 수요가 강해졌다는 게 핵심이야. 다만 이 흐름이 TSMC와 삼성전자의 최첨단 공정을 바로 흔드는 단계는 아니야. 지금 먼저 바뀌고 있는 건 중국 내수와 범용 특수 공정의 공급망이야. 새 생산 능력이 들어온 뒤에도 높은 가동률과 가격이 유지된다면 그때는 중국 파운드리가 가격 경쟁자에서 공급망의 핵심 생산자로 한 단계 올라섰다고 볼 근거가 더 강해질 거야.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